안녕하세요. 초택시입니다. 심야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영상 주제 고급 택시 어떨까요? 고급 택시에 관심이 갑니다. 고급 택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 저도 예전에 고급 택시를 해서 제 조언이 현실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자료들을 온라인에서 쭉 찾아보고 기사님들 대화 내용이나 카페 같은 데서 쭉 찾아서 정리해보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똑같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건 지금은 더더욱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빛 좋은 개살구구나. 자, 일단 고급 택시의 단점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 드리고 그 다음 현재 고급 택시의 상황이 어떤가? 차량에서 기존처럼 싼 것들이 선택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 기사님을 받긴 받는데 좀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차량은 거의 1억, 사실상 최소 비용 1억 이상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량만 가입이 가능하대요. 이걸 그러면 돈을 뽑으려면 얼마나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고급 택시가 단점들을 쭉 한번 보죠. 길방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 강제 배차죠. 그리고 콜은 매우 한정된 지역에서 뜹니다. 택시를 운행해보면 이게 얼마나 단점인지를 알죠. 결국은 사업구역 안에서 콜은 최대한 많이 떠야 돼요. 그런데 고급 택시나 고급 대형은 사실상 사업구역이 이를테면 서울 택시라고 할 때 서울도 아니에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강남, 서초, 시청, 종로, 이태원, 여의도, 잠실, 그 다음 김포공항, 인천공항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 성남의 분당에 조금 뜨겠죠. 자,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서만 콜이 그나마 뜹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그걸 이용할 만한 손님이 없겠죠. 돈이 없겠죠. 자, 이게 택시에서는 얼마나 단점인지를 알죠. 택시는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고급 택시는 사실상 편도 운행이 굉장히 많다. 저 안에서 뺑뺑뺑 연결 잘 돼서 돌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자,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면 대부분 공차 운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편도 운행은 특히 낮 시간에는 최악이에요. 밤 시간에는 그나마 편도 운행이라도 쏘고 오면 되죠. 최대한 빨리 복귀하면 돼요. 그런데 낮에 운행할 경우에는 가는데 수익이 나지만 오는데 시간, 손해가 굉장하다. 그래서 낮 시간의 운행은 편도 운행은 매우 단점입니다. 왜 기사님들이 서울에서 중형으로 낮 시간에 열심히 할까요? 서울 전역 안에서는 어딜 가도 연결이 되니까 차가 막히는 게 상관이 없어요. 막히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라면 힘들지만 사실 막히는 게 상관없는 이미 적응한 기사님들은 서울의 낮 시간도 상관이 없어요. 차가 느리게 갈 뿐이지 어디서든 손님은 있거든요. 하지만 이 고급 택시, 고급 대형 같은 경우에는 콜 뜨는 지역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그 밖으로 운행을 하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막혀서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고급 대형과 고급 세단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이럴 때가 대목입니다. 우리 다른 기사님들은 어때요? 날씨 안 나쁘면 쉬죠. 그런 날은 사고 확률도 높고 손님들도 비 오는 날은 옷 다 젖어 있고 타고 내릴 때 실내에 비 다 들이치고 눈 오는 날도 신발 엉망되어 있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중형 기사님들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쉬는데 그날 대목이니까 이 고급 세단, 고급 대형 기사님들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야죠. 물론 많이 벌면 좋죠. 아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요번 대목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벌었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글쎄요. 그게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나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게 그게 좋은 건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날 쉬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당연히 낮 시간에 운행하면
교통정체에서 연료비가 엄청 나오겠죠. 안 그래도 연비가 안 좋은데 연료비가 네. 자, 그리고 서비스 평가를 매우 신경 써야 됩니다. 평가가 낮아지면 교육도 받겠죠. 우리가 중형 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좋은 서비스는 택시에서 뭐 이게 좀 기사님들마다 다르죠. 우리는 이제 운송업인데 왜 서비스를 신경 쓰냐라는 기사님들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도 기본적인 서비스는 해주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중형 정도면 크게 뭐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냥 뭐 최악만 아니면 되죠. 하지만 고급 택시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손님들이 많은 비용을 내면서 좋은 서비스를 필수로 생각해요. 그만큼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나이 드시고 그러면 최대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 나이 드셔서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저는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 항상 정장 입어야 되니까 정장 관리해야 되겠죠. 세탁하고. 그 다음 차량 관리도 당연히 매우 빡세겠죠. 그리고 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손님에게는 물을 제공하는 기사님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결국 나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물을 제공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또 문제죠. 중형 택시도 토하지만 고급도 토합니다. 토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근데 고급 세단, 블랙의 가장 문제는 취객이 토하면 민사로 처리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택시에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5만 원이에요. 중형 택시는 15만 원 받으면 뭐 좀 화가 나고 짜증 나긴 하지만 뭐 괜찮아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그런 기사님도 계셨죠. 이상한 거 준비해가지고 취객들 있으면 일부러 뒷자리에 뿌려서 취객이 취한 척, 토한 척하고 15만 원 받아내는 걸로 돈 벌었던 기사님도 계셨죠. 참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중형은 물론 안 토하면 가장 좋겠지만 토하면 15만 원 요즘에는 네. 웬만한 손님들은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카드로 잘 긁죠. 근데 고급 세단은 문제가 뭐냐면 15만 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뒷좌석에 뭐 통풍도 들어가 있고 막 움직이는 그 시트라서 가죽도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토사물 흘러버리고 바닥에 매트에 흘러버리고 오른쪽에 손잡이 같은데 이렇게 보통 이제 취객들이 이렇게 옆으로 기대고 있잖아요. 아니면 시트에 아예 엎어져 있거나 기대고 있잖아요. 그 문짝에 쭉 묶거든요. 거기 가죽이고 좋은데 그 트림에 토사물 들어가면 냄새나고 안 치워지고 그거 뜯어서 새 걸로 교체하면 가격이 얼마일까요? 15만 원으로는 턱도 없어요. 시트만 해도 몇백 단위 넘어갑니다. 결국 뭐다? 민사로 해야 돼요. 민사. 토손님이 있으면 무조건 민사로 해서 그걸 교체하는 비용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세탁 비용 빡세게 받아내야 돼요. 15만 원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당연히 고급 택시니까 대기할 곳 없고 주차 단속 서울에서 눈치 보는 게 일상이에요. 그리고 매출 적은 날은 사실상 자원봉사하고 나가신 거죠. 그래서 고급 세단이나 고급 대형이 겉으로 보면 참 멋진 직업 같죠. 괜찮은 것 같죠.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으려면 진짜 미국 정도의 미국에서 우버의 아주 고급 세단, 블랙 그 정도 요금은 나와야 돼요. 그 요금은 한국의 거의 3배, 4배입니다. 한국의 고급 택시의 매출의 3배, 4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닌 한국의 정도에서는 아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요금이 올라가면 이용자는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결론은 빛 좋은 개살구다. 자,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현재 고급 택시 블랙 같은 경우에는 듣기로 일반 K9은 받지 않고 있대요. 당연히 G80도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입 가능한 사람들이 뭘로 하냐? 벤츠, BMW, 제네시스 G90입니다. 저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 저는 안 할 겁니다. 할 생각이 없어요. 자, 그 일이 어떤지도 알지만 이런 차 정도 투자로 글쎄요. 저는 할 필요가 없다. 자, 일단 단순 계산 한번 해볼게요.
벤츠의 S450 지금 가능한 것들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 K9이나 그 다음 G80은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확실하게 모릅니다. 보시면 벤츠 S450이 25년식이 1억 8,700입니다. 복합 연비가 가솔린 9.9입니다. 그 다음 전기차는 유일하게 한 대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BMW i7. 제네시스 G80 전기차도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 가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전기차로 고급 세단 하려면 BMW i7이 가능하다. 1억 8천, 복합 연비 3.7km kWh. 그 다음 일반적인 세단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걸로 하면 제네시스 G90 9,967만원, 복합 연비 8km per 리터. 제네시스 G80 전기차 8,980만원인데 불가능. 제네시스 G80 일반 모델 아예 불가능. K9 6천만원대 불가능. 지금 6천만원에서 8천만원대의 차량은 다 불가능합니다.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게 돈 많은 기사님 대상으로 전기차면 i7 1억 8천짜리 아니면 최소 9천만원 9,900의 G90 아니면 뭐 벤츠 S450 이런 정도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볼게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지 않은지, 할 필요가 없는지. 자, 일단 가솔린 1672원, 전기 충전 300원 기준으로 5만 킬로 연료비, 10만, 20만 킬로 연료비를 쭉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거 기존에 가스는 여러 번 했죠? 그럼 대략 머리에 있고 그것과 비교하면 자, 일단 벤츠 S450이에요. 가솔린입니다. 참고로 디젤이 있어요. 디젤이 있고 연비가 훨씬 더 좋고 가격이 저렴한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디젤 택시는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디젤은 등록을 안 해줘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디젤 차량을 택시로 받아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디젤은 택시로 등록이 지금은 신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솔린으로 뽑아야 되죠. 자, S450입니다. 벤츠. 이걸 5만 킬로 타면 개조 안 했을 경우에 5만 킬로의 연료비가 844만 원, 10만 킬로에 1680만 원, 20만 킬로에 3376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인 BMW 해볼게요. i7 1억 8천짜리가 전기차 300원 기준으로 해서 5만 킬로에 405만 원, 10만 킬로에 810만 원, 20만 킬로에 1620만 원. 좀 싸긴 하네요. 자, 제네시스 G90입니다. 가장 싼 게 9,900만 원대. 가솔린이죠. 자, 이걸로 계산하면 5만 킬로에 1,045만 원, 10만 킬로 타면 2,090만 원, 20만 킬로 타면 4,100만 원. 연료비만 20만 킬로 타면 4,100만 원입니다. 거의 그랜저 가스택시의 2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조하지 않냐? 그렇죠. 개조해도 되죠. 근데 G90 사서 개조를 하면 빼박을 못해요. 오도가도 못합니다. 자, 일단 G90 가스 개조했을 때 얼마인지 한번 보죠. 가스를 개조하면 대략 5만 킬로 타면 한 900만 원, 10만 킬로 타면 1,800만 원, 20만 킬로 타면 3,600만 원. 조금 적게 들긴 해요. 그래봤자 네, 가스 개조비 한 350만 원 지금 들고 연료 개조를 하면 5km per 리터니까 사실은 뭐 개조를 한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돈을 아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고급 블랙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택시로 들어가면 이 고급 차량들은 택시로 들어가면 차가 똥값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 차량조차도 그랜저 같은 것들 아예 영업용 차량 자체가 가격이 싸죠. 근데 그랜저의 일반 모델을 뽑는 분들 계시죠. 일반 모델 뽑아도 택시로 등록하면 영업용 이력이 남아요. 영업용 이력이 남으면 일반인들은 아예 구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 장사에 보시면 임자를 만나야 돼요. 이건 임자를 만나야 그나마 거래가 되는 차예요. 등록증에 영업용 기록 찍혀버리면 일반 소비자는 사질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로 영업용 등록 이력이 있는 차는 차가 똥값이 돼요. 근데 문제는 저런 대형 세단은 더더욱 중고시장의 감가가 심해요.
소비자가 적어요. 안 그래도 소비자가 적은 차인데, 왜냐하면 저게 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뽑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뽑히는 차가 적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형 세단이 중고 시장에 나와도 소비자가 적은 이유가 어차피 회사에서 다 세제 혜택 받고 개꿀같이 뽑기 때문에 굳이 중고 시장에 나온 그걸 사는 소비자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 세단이 중고 차값이 똥값이에요. 그런데 그게 심지어 택시까지 영업용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다. 아무도 안 삽니다. 그래서 진짜 임자 잘 만나서 운 좋게 아달이 되는 경우 아니면 아무도 이 차를 안 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는 발을 담그면 못 빼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손해보거든요. 지금 차값들이 최소 9,900이고 좀 비싼 거 뽑으면 1억 8천이에요. 근데 그 차값이 딱 등록되고 영업용으로 이력이 찢겨버리면 발을 못 빼요. 매출이 안 나와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60개월 차량 풀할부 때립니다. 그 다음에 월 기준 7,000km 탄다라고 해서 연료비를 한 달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에 최소 비용이죠. 물론 뭐 여윳돈이 있는 분들은 현금으로 다 1억 8천 내고 사도 되겠죠. 9,900만 원 내고 지구공 사도 돼요. 근데 그래봤자 기존에 그 돈을 버는데 노동력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순 풀할부로 해서 한 달에 최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계산을 때려볼게요. 벤츠 S450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대에서 자, 물론 이거 지금 프로모션이 좀 있을 거예요. 안 팔리니까. 근데 그거 뭐 말고 그냥 공식 가격으로 다 계산을 합니다. 자, 벤츠 S450이 월 312만 원입니다. 60개월 풀할부 때리면 312만 원이에요. 그 다음 월 7,000km 타면 연료비가 개조 안 했을 때 118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자, 할부와 순수 연료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예요. 보험료나 그 기타 이외에 들어가는 세금이나 비용들 하나도 포함 안 한 거예요. 진짜 연료비와 할부, 차값만 해서 진짜 순수 가격만 뽑은 거예요. 벤츠 S450 뽑으면 최소 한 달에 430만 원입니다. 430만 원이 기본 들어가요. 근데 보험료나 다른 것까지 하면 최소 550에서 600 이상 들어가겠죠. 자, BMW i7 전기차 연료비 좀 적게 들어요. 하지만 차값이 301만 원입니다. 월. 거기다 연료비 한 달에 56만 원 하면 한 달에 최소 350이에요. 보험이나 다른 것까지 추가하면 최소 한 450에서 그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네시스 지구공입니다. 차값은 싸죠. 월 166만 원. 연료비는 126만 원입니다. 가솔린 기준으로. 이게 가솔린 기준이 맞겠죠. 네, 그렇게 해도 292만 원이에요. 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됩니까? 우리 뭐 소나타나 그랜저로 택시 하시는 기사님들 한 달에 순수익 300, 400 벌기 위해서 얼마를 일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냥 운행을 하나도 안 해도 저분들의 기본 월 들어가는 비용 정도가 우리가 한 달에 그냥 적당히 벌면 되는 그 비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님들은 진짜 몸이 아파도 못 쉬어요. 왜? 월 고정 비용이 너무 많아요. 하루 쉬면 고정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예 그냥 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연 1억 매출 낸다라고 할 때 월 기준으로 833만 원입니다. 고급 택시에서도 고급 블랙에서도 연매출 1억이면 꽤 상위권 기사님들일 겁니다. 물론 아주 상위권 기사님들은 아주 높지만 그분들은 예외적이고 일반적으로 콜에 적당한 예약으로 해서 1억 매출이면 꽤 높은 분들일 거예요. 그분이 월 기준으로 833만 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1억 매출이에요. 1억 매출이면 택시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인데 그 1억 매출 기사님들이 월 기준으로 얼마를 많이 최대
맥스로 해서 얼마를 가져갈까요? 자, 월 833만 원 매출이라고 할 때 이건 매출입니다. 순이익이 아니에요. 매출인데 벤츠 S450의 기준으로 활부금과 연료비를 빼면 얼마예요? 403만 원이에요. 자, 월 833만 원 1억 매출 기준으로 순수 차값이랑 월 7천 기준으로 연료비만 계산해도 403만 원이에요. 403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세금이나 부대 비용이나 다른 것까지 더해버리면 월 남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3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250에서 300만 원 남는 거예요. 자, 250에서 300의 순수익이 남는데 그분들이 일을 안 한 분이냐? 아니에요. 연매출 얼마? 1억이에요. 연매출 1억 찍는 기사님이 벤츠 S450으로 이렇게 해서 일하시면 한 달에 350, 300만 원이 순수익이 안 남아요. 자, BMW i7으로 볼게요. 476만 원입니다. 역시나 보험이나 다른 거 다 하면 이건 뭐 기사님마다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에 안 넣은 거예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대략 잡으면 한 350에서 380만 원 남겠네요. 제네시스 G90으로 하면 540만 원이 남아요. 거기에서 보험료나 다른 거 하면 한 450 정도 남겠네요. 자, 이분들이 한 달에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는 고급 세단 기사님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연매출 1억 기준으로 찍었을 때 이 정도가 남아요. 연매출 1억을 찍어도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소나타나 그랜저 가지고 그냥 적당히 일한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남는 거예요. 제가 빚 좋은 개살구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다마이 있고 출근하니까 멋져 보이죠. 비싼 차 가지고 일하니까 멋져 보이죠. 그런데 그게 빚 좋은 개살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돈 많이 투자하고 내가 멋지게 해서 하면 돈을 많이 벌면 괜찮아요. 근데 돈도 별로 못 벌고 근데 신경 쓸 건 많고 투자한 건 많고 아파도 쉬지도 못하는 이렇게 되면 이게 빚 좋은 개살구죠.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분수에 맞지 않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대놓고 뭐 고급 세단 기사님들이 계시니까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딱 그런 꼴이에요, 이게. 그러면 한 달 25일 기준으로 근무할 때 최소 비용이 얼마일까? 연료비와 할부하면. 자, 벤츠 S450이 얼마죠? 403만 원 기준으로 25일, 만근 기준으로 한 달 5일 쉬고 계산하면 16.1만 원이에요. 자, 하루에 S450으로 고급 세단을 하면 최소 비용이 16.1만 원이 들어가요. 연료비 더하기 활부가. 여기에 추가로 보험료나 다른 것까지 하면 하루에 최소 18만 원에서 19만 원을 찍어야지 이제 기본 시작이에요. 시작. 번 게 아니고 최소 18에서 19를 찍어야 시작이에요. 매출의 시작이에요. 자, BMW i7 어떻습니까? 14.2만 원이에요. 제네시스 G90으로 하면 11.6만 원입니다. 최소 다 10만 원 중반이에요. G90이 11.6만 원에 보험이랑 다른 거 하면 14에서 15만 원 들 것이고 S450 벤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만 원, 20만 원 돈이에요. 최소 15만 원에서 20만 원 찍으면 그때부터 그나마 순이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날씨 좋은 날, 평범한 날에 블랙 기사님들, 고급 세단 기사님들 35만 원, 40만 원 찍는 기사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눈 비 오면 좀 찍고 금요일, 토요일에 이태원이나 이런 거 작정하고 하면 좀 찍겠지만 일반적으로 쉽지 않아요. 참고로 이걸 동일하게 하면 그랜저 3,400만 원짜리 뽑고 60개월 풀할부 때렸어요. 그때 연료비 리터당 7.8 공인연비 잡고 그걸 우리가 17.8 해서 900원 잡고 가스비로 계산하면 자, 풀할부가 2.2만 원이고 연료비가 하루꼴에 32,000원이에요. 그럼 얼마죠? 55,000원이에요. 그랜저가 5.5. 보험료도 당연히 싸겠죠. 한 7만 원 정도가 순이익 시작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소나타
2,300만 원짜리 기본 뽑으면 차값 풀할부 때려도 1.5만 원에 연료비 26,000원이에요. 그러면 소나타 기준으로는 거의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이면 순이익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혹은 7만 원 정도가 순이익 시작인 소나타나 그랜저에 비해서 고급 세단 까다마에 있고 멋지게 구두 신고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순이익 시작 시점이 얼마예요? 15만 원에서 20만 원이에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나마 예전이면 K9이나 그 G90 좀 가격이 쌌을 때는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야 고급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정도예요. K9이 6천만 원대고 그다음 G80 같은 지금 G80 전기차도 고급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건 있으니까 안 받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들어오려면 한정적으로 열어줄 건데 아주 비싼 차들을 하라 이거예요. 기사님들은 그걸 하고 싶어 안 달란 기사님들은 무리해서 저 1억 얼마짜리들 차를 뽑는 거죠. 뭐 G90도 최소 9,967만 원이니까 뭐 등치세나 이런 거 하면 기본 1억 초반을 넘어버리죠. 그러니까 최소 1억 이상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사님들 하고 싶어 하는 안 달란 기사들은 이걸 하는 거죠. 제가 그 고급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그 얼마냐면 차값이 3,700 얼마예요. 왜냐하면 K9 초반에 그때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K9이 안 팔려서 이 고급으로 막 특별하게 풀었어요. 할인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 샀을 때 3,700 얼마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할만했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 K9인데 초기에 나왔던 그 모델 아직 고급 세단에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 차값이 3,700에서 3.8 뽑은 분들이 4,200인가 4,300에 뽑았어요. 그 4,200, 4,300에 뽑아서 이미 고급을 한 지가 10년 넘었고 차값 이미 다 뽑았어요. 그분 3, 40만 킬로 타고 차값 다 뽑고 돈 엄청 버셨죠. 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K9 6천만 원짜리, 5천, 6천만 원짜리 이제 2세대 거 가지고 그분들도 차값 다 뽑았고 웬만큼 다 뽑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매출이나 그분들의 순이익을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분들은 차값이 굉장히 저렴할 때 싼 거 가지고 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그 차들도 일반 택시에 대해서 비싸지만 지금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싼 거 가지고 들어가서 이미 차값 다 뽑고 지금은 그냥 돈을 적당히 벌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일하는 거 보고 이 1억 최소 1억 초반에서 비싸면 1억 8천짜리 가지고 들어가면 기술 없으면 여러분들이 완전 코 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고급은 예전 영상에 제가 이거 올렸나? 고급은 진짜 노력이에요. 노력. 이게 일반 택시와는 달라요. 일반 택시 여러분들은 차별을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차별 안 받잖아요. 그냥 뭐 소나타라고 해서 내가 대기장에 줄 서 있는데 가끔 안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소나타 안 타는 사람보다 제가 보기에는 전기 택시 안 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도 줄타기 요즘에 거의 매일 많이 하는데 전기 택시 앞에 있으면 손님이 그 대기장 근처에 서성여요. 딱 보면 저 사람 전기 택시 안 타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앞에 전기 택시 타고 휙 가면 그래서 내가 1번에 서면 그제서야 옆에 막 서서기는 그 사람 빙빙 돌고 있던 그 사람이 핸드폰 보고 있다가 갑자기 와서 타요. 전기 택시 자체를 안 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소나타라고 해서 안 타는 사람은 없어요. 택시에서.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고급 시장은 달라요. 자, 이 사람들은 어차피 비싼 돈 내고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미 막 1억 넘어가는 차들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기사님들이 어떨까요? 차에서 이미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차가 사실상 저분들은 신분인 거예요. 신분. 그러면 그 기사님들이 뭐 콜방도 있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어떤 거 손님들이 원하겠어요. 예약해서. 일반 공항발이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그냥 짐만 실을 수 있으면 거기에서 해당되면 다 콜 받고 합니다. 근데 저기에는 당연히 손님들이 비싼 거 원하겠죠.
이제는 아예 수입차 벤츠 BMW 있으면 그거 원하는 거예요. G90 안 타는 거예요. 그거야 뭐 콜 부르면 다 오니까. 심지어 콜에서도 이제는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죠. 차값이 거의 2배, 3배, 4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아예 신분이 되어버리죠. 그렇다고 그러면 저 고급으로 무조건 들어가면 돈 버냐? 또 명함 열심히 뿌려야 돼요. 왜? 이미 고정 손님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고정 손님들 빼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정 손님이라고 해봤자 인천공항 가는 손님, 김포공항은 돈이 안 되고 인천공항 가는 손님, 그 다음 강원랜드 가는 손님, 가끔 이제 지방 가는 손님. 근데 지방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뭐 주로 어떤 게 있냐면 수원, 삼성 사업장 같은 데 가는 손님들, 아니면 뭐 SK나 하나 같은 데, 그런 데 가는 손님들을 위한 시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미 회사와 돌아가는 이들이 다 있죠. 그걸 우리가 빼떨어내야 돼요. 다른 기사님 거 빼떨어야 돼요. 좋은 걸 제시해서. 그럼 뭐인지는 얘기 안 드릴게요. 근데 좋은 걸 제시해서 우리가 빼떨어내야 돼요. 그 고객을. 마찬가지로 강원랜드 가는 손님들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꽤 많아요. 그럼 그 손님들을 이미 다른 기사님과 계약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든 빼떨어내야 돼요. 그리고 인천공항 가는 손님도 우리가 빼떨어내야 돼요. 그 빼뜨는 기술은 뭔지 얘기 안 드릴게요. 굉장히 구질구질하고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단골 손님을 못 만든다니까요.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떨어야죠. 그걸 빼뜨는데 그럼 비용이 들어가겠죠. 결국은 거기에서 또, 단순히 콜만으로는 돈이 별로 안 될 겁니다. 결국은 엄청 신경 써야 돼요. 엄청 신경 쓰고 고객 관리하고 뭐 자주 갖다 바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차는 돈을 엄청 들었는데 관리할 비용은 엄청 많고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또 고객 빼들어오기 위해서도 돈 집어넣어야 되고 머리 터지고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저런 게 있죠. 뭐 그 업체 있죠. 그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 세미나에 참석하는 뭐 의사들, 참석하는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고객으로. 그러면 그 세미나 업체 측에서 오다를 대량으로 내려요. 그러면 그 세미나 손님들을 이제 가서 모시고 행사장까지, 뭐 호텔이나 행사장까지 데려다 주는 그 시장도 꽤 있어요. 근데 그건 독점적으로 어떤 업체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멀리 있는 손님, 불편한 손님, 차 막히는 손님, 그런 손님들 오다가 떨어져요. 좋은 오다 안 줘요. 왜? 그 좋은 오다는 위에 관리직이 다 먹고 있어요. 뭐 걔들이 이미 그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들이 해먹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그 메다의 상위에 있는 그런 관리업체 상위에 있는 관리직들이 보시면 리무진, G90 리무진 같은 거 뽑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해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딱 좋은 오다만 하거든. 강남의 병원에서 바로 호텔 쪽 행사장으로 그런 오다 가까운 거는 자기 먹고 저기 멀리 있는 병원에서 그 행사장 세미나까지 오는 손님들은 밑에 있는 일반 기사들에게 뿌리죠. 우리는 연결 못해요. 근데 그 기사들은 강남에서 그거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강남에서 인천공항 손님 탁탁 맞춰고 그걸 자기들이 빡빡하게 운행해요. 그래서 고급 세단에서 매출 2억 넘는 기사님 있죠. 1억 중후반 넘는 기사님 있죠. 그분들이 단순히 콜 기사님들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단골 고객 바탕으로 그 관리업체에서 상위권에 있는 관리직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오다는 하루에 몇 항씩 빡빡하게 연결해놔요. 단거리로. 콜들을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일반 기사는 그걸 안 줘요. 거기에 들어가도 굉장히 뭐 불편한 오다들만 먹어요. 어쩔 수가 없죠. 일반 콜만으로는 다 먹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시고 싶은 분들,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그래도 자금 좀 있고 택시에서 일반 손님에게 치여서 야, 겉으로 보면서 저 고급차 가지고 검정차 가지고 가다마 있고 정장 있고 폼 좀 나네. 돈 좀 버는 것 같고 또 어디에서 소문들은 이상하게 부풀려진 거 듣고 하고 싶죠. 바람 들고 해보세요. 해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택시보다 일반 중형 택시보다 못 볼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나마 예전처럼 K9 같은 거 한 6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차 가지고 하는 건 그랜저 대비 2배 정도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런 차들 1억 8천, 1억 7천 아니면 최소 1억 초반 정도 들어가는 이런 차 가지고는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할 거예요. 자리 잡기까지. 그리고 대부분은 못해요. 자리를 못 잡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미 저 1억이 넘는 차나 비싼 차인데 영업용으로 등록이 됐어요.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왜? 팔려고 보니까 저 1억 8천, 1억 7천짜리 저런 거 영업용으로 등록되면 그냥 1년 안 돼도 차값이 거의 한 30%, 40% 사라져 있습니다. 그럼 생돈 그냥 4천만 원, 5천만 원을 날린 거예요. 1년 안 됐는데. 2년 지나고 그러면 거의 절반 이하입니다. 영업용 등록된 건.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8천만 원, 1억 가까이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지도 못하고 계속 하자니 돈도 안 되고 위에 올라가자니 돈 엄청 써야 돼요. 다른 사람 거 빼들어 오려면. 다른 사람 계약된 거 빼들어 오려면 어떻게 빼들어 오는지 사회생활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돈 엄청 써야 돼요. 그러면 최소 1년, 2년은 투자하는 셈인 거예요. 그 손님 빼들어 오기 위해서. 그러면 돈 저렇게 쓰고 한 1년치는 그냥 아예 돈 못 벌었다 생각하고 다른 손님들, 고객들 단골 빼들어 오고 어떤지 아시겠죠?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왜 이 지금 중형 택시 하면서 너무나 마음 편하고 행복한지, 왜 이렇게 매일매일 방송 찍을 수 있는지 아시겠죠?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나가서 그냥 줄 서 있다가 앞에 차 빠지면 내가 가면 그냥 손님 타는데. 콜 뜨면 뭐 출근 퇴근 시간대에 콜 많이 뜨고 그러면 운행하면 매출이 나오는데. 아니 뭐 손님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신경 쓸 게 없잖아요. 매출 감소하면 기사님들 다 같이 감소하는 건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으니까 요즘에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너무 즐겁다니까요. 일 나가는 게. 저 때는 진짜 소였어요. 소. 어디 끌려가는 소같이. 또 오늘은 또 얼마를 찍어. 어떻게 매출을 올리지? 어디에서 어떻게? 네. 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15만 원, 20만 원이에요. 우리는 끽해봤자 뭐 4만 원, 5만 원, 6만 원인데 저분들은 15만 원, 20만 원이 최소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한 최소 30만 원 못 찍으면 저분들은 그냥 나가서 자원봉사하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나마 이제 은퇴하고 예전에 이제 남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K9 그거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돈을 별로 못 벌어도 그분들 진짜 실수익이 거의 300, 350 그 정도예요. 강남에서 그냥 옆에 뻗치면서 대기하고 있는 차들 있죠. 그분들은 그냥 한 달 순이익이 350만 원이에요. 전혀 높지 않아요. 다만 그분들은 보여주는 거. 그래도 일반 택시 아니다, 택시 기사 아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했고.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가 그래서 그 기사님이 뭐 벤츠나 i7이나 G90, 최소 G90이지만 G90을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자기가 느꼈다. 물론 이거 느낌이겠죠. 근데 느꼈고 i7, BMW i7이나 벤츠 S450을 해주길 원하는 쪽으로 느꼈다. 그래서 이 1억 8천짜리로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라는 그것을 듣고 그냥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장담할게요. 대부분은 코피 쏟고 나올 거예요. 돈 엄청 날리고 적응 못하고 나올 겁니다. 돈 많이 날리겠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택시는 바람이 들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빙빙 돌다가 이제서야 반성하고 중형 택시에 제가 주장하잖아요. 제일 싼 거 하시라. 제일 싼 거 하는 게 소나타 K5 하시라. 그 중에서 그냥 옵션 넣고 필수적인 것만 넣고 하시라. 그게 제일 좋다. 아니면 뭐 전기 택시 꼭 하신다면 니로 그거 나오나요? 요즘에 전기 택시 중에서 싼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천 후반, 중반 차는 아예 없고 2천 후반 정도의 전기 택시 있으면 그거 하시라. 그게 제일 좋다. 일반 중형으로. 라고 얘기를 하죠. 다만 모르겠습니다. 저도 또 멀지 않아서 또 스타리아 대형 택시 한다라고 카니발로 한다라고 깝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 우버가 드디어
벤이 나옵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닌데 거의 대형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이미 다 퍼졌고 우버가 인천공항 전문으로 해서 대형 택시 벤이 사실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관심이 가요.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관심 없고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 한번 얘기 드릴게요. 결론은 고급 택시 관심 두지 마십시오. 우리 기사님들 돈 날리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 그냥 마음 너무 아픕니다. 그 가끔 보면 K9 가지고 모범 일반 택시에도 K9 보이죠. 그 기사님들이 다 그거예요. 이미 차값은 똥값 됐고 팔아봤자 돈도 안 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 가지고 폐차할 때까지 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일반 택시에서 K9 같은 차량 보이는 이유예요. 그분들 다 고급 택시 도전했다가 꿈 가지고 가다만 있고 6천, 7천짜리 K9 가지고 도전했다가 이걸로는 여기에서는 이런 취급 받는구나. K9 7천만 원 가지고 내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핫바리 취급 받는구나라고 눈물 흘리면서 중형 택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네. 말은 못하지만 들어가 보세요. 감사합니다.